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촉 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방송 몇 개째입니까? 지금 제 4개째입니다. 4개째. YTN 라디오가 키운 시사평론가. 아, 철저히 맞는 말이죠. 예, 쑥쑥 커나가고 있네요. 네, 덕분에 YTN과 함께 성장을, YTN과 함께 성장은 아니군요. 저 혼자 성장을. 그래요. 앞으로 해야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처럼 방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보통 이제 평소에 하나만한 평론한다고 평소에 이제 약간 그 방송 많이 하는 건 배우시고 네. 그 평론의 내용은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게 없어요. 하나만한 평론이니까. 양질의 내용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오창석 아나운서가 이동형의 촉 시간에 풀어볼 이야기는 뭐죠? 네, 일단 어제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가 열렸고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인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야당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총회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고 대통령의 항의 서한도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 측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야 어느 쪽으로 역풍이 불게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의혹이 있다고 하는 3명의 장관, 국민의힘에서는 3명 장관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김부겸 총리는 인준을 시켜주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그러면 김부겸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연계시킨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김부겸 후보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3명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면 어제 본회의 못 엽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네. 어제 못 열었으면 이번 주는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송부를 갔다가 다시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지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국무총리 공석을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경제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방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처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빨리 국무총리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이 장관들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의중과는 다르게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만 양보해달라. 그러면 그게 명분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 명 낭바 오케이 하니까 명분 얻었기 때문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단독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장관과 국무총리는 다르게 야당이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무총리는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물론 180석 가까이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명분 또 국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함께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임명을 3명 강행했다고 하면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 명분을 얻었다. 그래서 했잖아요. 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곰심을 했을 텐데 다시 초강경 모드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왜 협치를 안 하냐. 음. 그러나 민주당 입장은 협치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3명 중에 1명을 날렸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역풍이 어디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 쪽으로 역풍이 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대다수 의견이 적합하답니다.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의견이 더 많이 나왔고 모든 연령 모든 지역에서 적합하다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특이한 것은 호남은 당연한 거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적합하다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하는지 국민의힘에서 봐야죠. 국민의힘이 그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이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그거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대구 경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것은 역풍물 조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장애투쟁을 한다든가 네. 국회 보이콧을 한다든가 그건 못할 겁니다. 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안 할 거예요. 딱 그래서 오늘 수준 정도 해서 며칠 가다가 끝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최영일 평론가 못 하거든요. 굳이 또 없는 최영일 평론가를 끌고 와서 그리고 정권 말기쯤 가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임기 중 탈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었고 보통은 같은 당 내에서 탈당을 요구하고 새로운 정권 교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5월 10일에 안철수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 네. 같은 당 대통령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랑 같이 가면 대선에 마이너스다. 그래서 탈당을 요구합니다. 그 YS 때 이해창이 탈당 요구했었던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홍삼 트리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인기가 없었으니까 탈당 요구했었던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인기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4년차 지지율 중에 최고로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당에서 탈당 요구하는 순간 그 탈당 요구한 사람이 다음 자신의 총선에서 날아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올 시점도 아니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네,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뭐 야당에서 명분은 있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는 탈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분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그건데 속내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간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의 불협화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하고 탈당하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에서 민주당은 뭐 했냐 왜 안 잡았냐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냐 문재인을 지킨다더니 안 지키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노리고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 대통령도 이 요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고 민주당도 뭐 생각이 없을 거예요. 어제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강조한 게 당과 청와대가 불협화음 없이 하나로 가는 것 이걸 강조한 거예요. 네.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탈당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보다 지지율이 뭐 50% 이상 빠진다고 하면 20%를 기록한다든가 그렇다면은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 요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만 요구가 있었고요. 잠깐 당을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그 청문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문제도 개선은 결국엔 차기 정부로 넘어가시는 것이냐 뭐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했지만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 제도 지금 이대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해당 당사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해당 인사의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다. 예.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현 국회, 현 정부 내에서는 개선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오찬호 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야당이 원한다면 야당을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장관이 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업무 역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유가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의 후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라지고 가족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만 너무 초점이 되니까 실력 있는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가족 또는 친족이 무언가 꼬투리가 잡힐 것 같으면 아예 응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 사실 국가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하루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근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 할 때도 이거 바꾸자 그런 거 안 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국민의힘이 집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있죠. 예, 재보궐에서도 대승했고. 네. 그러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사난을 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내가 가서 망신 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인물인데 못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집권 당에서도 손해지만 대한민국 전체로서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청문회를 나눠서 하죠. 도덕성 따로 비공개로 그리고 자질 논란 정책 검증은 또 따로 공개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좀 심한데요. 외국은 도덕성보다는 물론 도덕성도 중요하죠. 공직자가 되려면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것보다 정책 능력 또 자질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책이나 자질보다는 그런 걸 검증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계속 도덕성만 따집니다. 그 2, 3회 뻔한 게 그 뭐 그렇게 중요하다 그걸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네. 예를 들어 50년 60년 이상 산 사람들한테 완벽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면 그걸 망신 주기 해서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나는 괜찮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근데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질문했을 때 다 찬성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은 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80석 갖고 있는 여당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봐요. 먼저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다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 우리 후세들 위해서라도 청문회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권의 당권 레이스 당대표 후보군들이 이제 속속들이 정해지고 뭐 오늘 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또 지금 재보궐선거로 너무 크게 이겨서 그런지 당연히 국민의당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당이 이제 조강특위라고 하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발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민의당이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 것은 뭐 우리도 전국 정당이랑 보여주고 나중에 통합을 했을 때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 그 지분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당 통합은. 그렇죠. 흡수 통합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훗날을 대비해서 당대당 통합할 때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액션으로 보여지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알기 때문에 발끈했겠죠. 네. 다만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뭐 국민의당과 통합 이야기 안 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거는 선거에서 대승해서 자신감도 생겼고요. 이제 자강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강해지자. 그러니까 재보궐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선거에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밖에서 안철수의 힘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안철수 없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뭐 토사구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쉬운 말로 하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해서 지분을 나눠줘야 돼? 뭐 이런 생각. 뭐 그러다가 정 또 후보가 없고 하면 반문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필요할 때는 뭐 또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새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이것이 안건으로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쉽게 합치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직 대통령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정당 당대표 타이틀 가지고는 대통령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지난번에도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그런 역사가 없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혹은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제2정당의 타이틀을 달고 대통령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니 예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보수정당하고는 절대 손잡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본인 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제3세력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기성정당인 국민의힘 그것도 제2정당에 들어간다? 그럼 또 지지를 철회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안철수도 고민이고 국민의힘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했다. 네. 그럼 안철수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경쟁자인데. 딱히 안 좋겠죠. 그럼 반대하겠죠. 뭐 앞으로 뭐 정치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고 또 윤석열 총장이 또 언제 자맹을 깨고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뭐 당대표 후보군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김은혜 의원, 이준석 전 최고, 김웅 의원, 뭐 신상진 전 의원도 있지만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있는데 뭐 이 중에 안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뭐 유불리를 떠나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경쟁 관계였잖아요. 보궐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서로 디스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호영 의원하고는 파트너 관계였었다고요. 네, 실제로 뭐 도와준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보궐선거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주호영이 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초선 바람이 또 젊은 층 바람이 불 것인가 물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뭐 김웅 의원이 2등한 경우도 있었고 이준석 전 최고가 2등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상당히 고무됐을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나도 나간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초선들의 뭐 반란이라면 반란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특히 보수 정당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라고 봅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는 현실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와 전국적인 기세는 결국 당으로 좁아지면 당내 룰을 따라야 되는데 예. 당내의 룰이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 당내의 대의원이나 당내 의원, 당내 지지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하마평에 올라서 막 붐업이 되는 건 좋지만 예. 결과는 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경원과 주호영의 싸움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금 나왔었던 지금 언급된 모든 초선 또는 뭐 이준석 전 최고까지 포함해서 합심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새바람을 일으키자 하면은 아마 또 유의미한 3강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조경태 의원과 인연이 있죠. 제가 사선 만들어 드렸죠. 아, 사선 만들어줬습니까? 네, 예. 예. 조경태 의원과 붙었을 때 네. 부산에서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랬었죠. 예. 정치는 현실이라면서요. 현실을 좀 알기 전에 예.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시사평론가 조금 하고 왔으면은 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을 텐데 예, 그런 거 없이 내려와가지고요 이길 줄 알았습니다. 몇 프로 얻었습니까? 26.5를 얻었습니다. 26.5. 50을 얻어야 승리하는데. 저 상대 후보가 이제 59.6. 부산 지역 최다 득표를. 아하. 예.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그때는 이제 미래 대통령이요. 미래 대통령이요. 네. 예. 젊은 층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랬는데 네. 현실의 벽에 부딪혔군요. 그때 이제 몇몇 지지자분들이 우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26.5. 그래도 뭐 선거비는 보전받았네요. 그래서 충분히 15%를 넘겼기 때문에 선거비는 보전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린 것은 오창석 평론가가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네. 정치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건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룰이 7대 3입니다. 여론조사 30. 네. 그다음에 당원 대의원 투표가 70이에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아무리 앞서 나간다, 압도적 1위를 한다고 해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아마 또 연령층도 또 높으실 텐데 네. 그분들이 과연 젊은 층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물론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김은혜까지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면은 표가 분산돼서 지니까 후보 단일화를 한번 시도하자.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과 나경원,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수도권 지역 출신들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 언급 나오는 거겠죠. 어쨌든 민주당 경선은 별로 흥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경선은 다시 흥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난 재보궐 단일화도 민주당은 흥행이 안 됐어요. 네. 국민의힘은 흥행이 됐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나올 사람이 나왔고 사실은 새로운 인물이나 쇄신의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이제 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에게 굉장히 악재가 계속해서 겹쳤던 것이고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다선 의원들이 나와서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 것인가라는 생각 그리고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누군가는 흔히 말해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문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미 이제 국민들의 간의 분별이 좀 있었고 정한도 후보라고 용산에 있는 젊은 이제 시의원이 출마를 하긴 했었지만 본선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바람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친분이 좀 있지 않아요? 좀 있죠. 한번 도전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뭐 공개적으로 다른 방송이나 뭐 SNS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정책적 어젠다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 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끌면은 뭐 또 큰 피해가 된다.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륜에 기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은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얘기가 아다르고 온다는데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당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첫 금요 가이드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는데 첫 시간 어땠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이제 함께해서 좋았고요. 앞으로 금요일 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질문하는 게 역할이니까요. 좋은 질문을 제가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질문들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또 역으로 질문하는 거는 잘 받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에 이동형의 총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